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이 한 번 했던 일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방위 지원 패키지가 우크라이나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너무 커서 미국조차도 놀랄 정도입니다. 프랑스는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마크롱은 푸틴과 그의 파괴적인 공세에 지쳤고 이제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일을 저질렀습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뭔가를 말했다고요? 사실 몇 가지를 말한 거였죠? 앞으로 몇 달, 몇 년 동안 우크라이나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알아보기 전에 먼저 주요 소식부터 시작해봅시다. 디펜스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미하일로 페도로프와 마크롱을 대신해 참석한 프랑스 국방장관 카트린 보트랑 사이의 회의에서 중요한 의향서가 체결됐다고 합니다. 이 의향서는 프랑스와 우크라이나의 공동 무기 생산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의 큰일입니다. 지금까지 프랑스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파트너십이지만 프랑스 쪽에 더 치우친 관계입니다. 이 의향서와 함께 우크라이나는 동등한 존재, 즉 받은 만큼 제공할 수 있는 소중한 방위 파트너로 인정받게 됩니다. 프랑스와 우크라이나의 협력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미래에 큰 영향을 줄 공동 생산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즉각적으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자국 영토를 방어하면서 방위 역량을 강화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내 프랑스산 무기를 생산하는 국내 공장이 들어서면 우크라이나가 필요한 무기를 직접 생산해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물류상의 어려움이 크게 줄어듭니다. 프랑스 영토 내 합작 공장이 있는 것도 큰 이점입니다. 그 공장들은 푸틴의 공격을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푸틴이 미친 선택으로 프랑스나 나토 전체와 전쟁을 시작하지 않는 한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합작 공장에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프랑스에 있는 공장이 무기 공급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백업 역할을 하게 됩니다. 키이우 포스트가 모든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합의는 우크라이나와 프랑스의 정부 기관 및 방위 산업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공동 프로젝트의 길을 열어줍니다. 여기에는 보안 솔루션 테스트와 전자전 시스템 개발이 포함된다고 해당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이것이 이번 공동 합의의 의미입니다. 장기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즉각 혜택을 보지만 앞으로 몇 년간 우크라이나와 프랑스 모두 더 강해질 것입니다. 이 협력을 통해 유럽 전체의 방어 인프라가 이러한 파트너십을 통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파트너십의 목적은 푸틴에게 한 가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이어 유럽 다른 국가들까지 노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는 완전히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양측은 모두 강해지고 있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매일 병력과 장비를 잃어 약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제 페도로프와 보트란 회의의 다른 발표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에어-투-서페이스 미사일 해머 폭탄, 미라주 전투기, 새로운 방공 시스템,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잘 알고 러시아 장비를 파괴하는 데 입증된 장거리 무기까지 모두 제공될 예정입니다. 영상에서 저희와 함께 모든 내용을 살피며 그 이유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크롱의 결정이 이미 더 커지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에어-투-서페이스 미사일 해머부터 시작해서 이 강력한 무기가 사상 최대 규모로 우크라이나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2월 9일 국방장관 회의 보도에서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밀 유도 공중 폭탄이 추가로 더 도착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에게 엄청난 일입니다. 그들은 항공기 공급 가속화와 최대 규모 에어-투-서페이스 미사일 해머, 정밀 유도 폭탄 작업 지속을 논의했습니다. 베도로프는 회의 후 텔레그램에 글을 올렸고 우크라이나가 에어-투-서페이스 미사일 해머를 더 원할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AASM 해머는 우크라이나가 선호하는 스마트 폭탄으로 유나이티드 24 미디어가 2025년 7월에 발표했습니다. 이 매체는 파리 에어쇼에서 신형 폭탄 공개 후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프랑스가 250kg과 1000kg 폭탄에 쓸 새 키트를 개발했다고 밝혀졌으며 이는 502,000파운드에 해당합니다. 당시 에어-투-서페이스 미사일 해머의 제조사인 사프란이 이 무기의 고고도 사거리를 70km, 43.4마일에서 최대 200km, 약 124마일까지 확장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러한 업그레이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더 강하게, 더 깊숙이 타격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 무기들은 우크라이나 점령지에 러시아가 구축한 지휘 통제센터나 드론 운용 본부와 같은 주요 군사 거점을 공격하는 데 이상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키트와 폭탄 언급은 에어-투-서페이스 미사일 해머의 정체를 짐작하게 합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폭탄이 아니라 해머 키트는 기존 폭탄의 유도 기능과 추가 추진력을 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목표물 바로 위에서 투하해야 하는 기존의 무유도 폭탄을 멀리서 발사해도 목표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유도탄으로 변환시켜줍니다. 우크라이나는 에어-투-서페이스 미사일 해머로 안전한 지역에서 러시아 후방에 탄약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해머 한 번의 타격으로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기록 경신 수치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아는 사실은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2025년 5월 프랑스가 2025년 말까지 우크라이나에 재밍 저항 Air to Surface Missile 해머 폭탄 키트 1200개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나 허파를 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전달된 830개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2026년에 기록이 경신되면 1200개 넘는 새로운 키트가 추가로 공급될 것 같습니다. 또한 프랑스와 우크라이나가 연말까지 우크라이나에 Air to Surface Missile 해머 공장을 세우면 실제 수치는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필요한 것을 직접 제작하고 보유한 무유도 폭탄의 해머 키트를 장착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해머를 준비하면 곧 하늘로 쏘아 올릴 준비도 더 갖춰질 것입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기록적 Air to Surface Missile 해머 키트 제공 등 대규모 지원으로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지원을 약속할 준비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라주 2000 전투기 지원이 우크라이나를 위해 준비 중이며 이는 우크라이나 공군력의 공격과 방어를 크게 강화할 것입니다. 미라주 I-1000 전투기 증가로 우크라이나가 Air to Surface Missile 해머 등 무기를 점령지에 발사할 항공기가 더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이 지원 역시 우크라이나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부분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입니다. 지난 10월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블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자국 공군을 재정비하고 현대화하기 위해 최소 250대의 전투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시에는 우크라이나가 이미 받고 있던 F-16을 비롯해 스웨덴산 그리펜, 프랑스산 라팔 등 여러 종류의 전투기가 언급되었습니다. 미라주 2000은 목록에 없었지만 우크라이나는 이 전투기를 얻기 위해 프랑스와 협력하려 할 것입니다. 이미 그 효과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격적인 측면을 다뤘으니 이제 방어를 살펴보겠습니다. 미라주 2000은 러시아의 지속적인 드론 미사일 공격에 맞서는 우크라이나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곧 그 주제를 더 깊이 다루고 프랑스 덕분에 우크라이나에 들어올 다른 무기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일부 미라주 2000을 보유해 러시아 순항 미사일 파괴에 활용해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우크라이나는 2025년 2월부터 미라주 2000OF 6대를 운용해왔으며 3월이 예 있었던 러시아의 공습에서 이 전투기들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보여주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67발의 미사일과 194대 드론을 발사한 공격으로 우크라이나는 처음으로 미라주 전투기를 시험했습니다. 이 전투기들은 러시아 미사일 34기와 드론 100대 격추에 기여했고 이에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이 오늘 밝혔습니다. 프랑스의 F-16과 미라주 전투기가 우크라이나 영공 방어에 사용됐으며 미라주는 러시아 순항 미사일을 요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방공망과 F-16 전투기를 함께 운용 중입니다. 프랑스로부터 몇 대를 받을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1월 데이비드 X는 유로마이단 프레스 기구에서 프랑스가 미라주 전투기 26대를 모두 우크라이나에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한 1980년대 후반에 도입된 이 초음속 전투기들이 그때까지는 방어 임무에만 투입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처음 도착한 F-16 전투기들도 마찬가지로 일정 수량을 확보해 손실을 감당할 수 있게 된 뒤에야 공격 임무에 투입됐습니다. 프랑스 미라주 2000 전투기 26대가 우크라이나에 투입되면 곧 Air to Surface Missile 해머 등으로 러시아 진지를 폭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미라주 2000은 젤렌스키가 10월에 희망 목록에 올렸던 라팔 전투기보다는 덜 발전된 기종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측이 2025년 2월에 밝혔듯이 이 전투기들은 장거리 스칼프 스톰 섀도우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도록 개조되었습니다. 따라서 미라주 2000이 해머 미사일 발사에 쓰이지 않아도 여전히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중요한 전력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초반부터 이런 미사일을 사용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방금 우크라이나 방공 문제를 언급했으니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어떤 추가 지원을 공개했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사이트를 원하신다면 더 밀리터리 쇼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매주 군사 이슈를 쉽게 전달합니다. 방공 문제로 돌아가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미사일과 드론에 시달리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2025년 말쯤 러시아는 사상 최대 규모의 미사일과 드론을 우크라이나로 보내며 공중 전략을 강화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해 우크라이나에 약 10만 대의 드론 2,400발의 미사일 그리고 6만 발이 넘는 활공 폭탄을 발사했습니다. 6월부터 포격이 크게 강화되면서 러시아는 한 번의 공격에 약 200, 300개의 목표물을 타격하던 것에서 8월에는 그 수치의 2배가 넘는 목표물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2026년 에도 공격을 계속했고 젤렌스키 대통령과 키이우 포스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방어 약점을 이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1월 언급한 것처럼 우크라이나 상황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서방 파트너들 덕분에 이제 더 많은 방공 시스템을 보유하게 되었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앞으로의 공격을 위한 미사일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더 많은 미사일과 방공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의 패트리어트 시스템만이 러시아 탄도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공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드론과 순항 미사일은 패트리어트 외 무기로도 격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습으로 인해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입니다. 스테판 코르샤크도 2월 2일 키이우 포스트에 같은 말을 했습니다. 특히 코르샤크는 러시아가 2026 연초부터 순항 미사일로 훨씬 더 많은 성공을 거두기 시작했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의 방공 시스템과 탄약 부족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순항 미사일 수치가 극적으로 러시아에 유리하게 변했습니다. 8월과 9월 러시아 순항 미사일 20기 중 단일기만 우크라이나 방공망을 뚫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2026년 1월에는 순항 미사일 요격률이 전체 교전의 약 33-35%로 떨어졌습니다. 코르샤크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때 마크롱과 그의 미국을 충격에 빠뜨린 미친 계획이 등장했습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순항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미라주 2,000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샘프티, 미스트랄, 그리고 크라탈레 방공 시스템도 필요한 탄약과 함께 모두 우크라이나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세 가지 방공 시스템 중 샘프티가 우크라이나에 특히 중요합니다. 관계자들은 프랑스와 협력해 우크라이나에 제공될 샘프티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제안했으며 이는 러시아 탄도 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것입니다. 아스터 요격 미사일 생산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논의되었으며 이는 프랑스와 우크라이나가 발표한 공동 생산 전략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논의들이 실행되면 프랑스로부터 받는 교체용 레이더로 방공 시스템이 더 강화될 것입니다. 2월 9일 키우 브리핑에서 24 미디어는 바트란의 새 레이더 발표를 보도했습니다. 프랑스가 러시아의 공격 등으로 손상된 레이더 수리를 위해 우크라이나와 이미 협력 중임도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 중이며 샘프티 레이더 수리도 포함됩니다. 바트란은 원래 레이더가 수리되는 동안 교체 레이더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기존 샘프티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지만 더 많은 샘프티가 추가로 지원될 것이라는 제안이 우크라이나에게는 큰 의미가 될 것입니다. 프랑스는 우크라이나의 샘프티 방공 시스템 8대를 먼저 지원할 것이며 프랑스와 이탈리아도 추가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6개씩인 각 시스템 이 샘프티 8대가 추가되면 우크라이나는 총 48개의 발사대를 보유하게 됩니다. 밀리터니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샘프티 방공 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해 아미 레코그니션은 샘프티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직면한 위협에 대응하도록 설계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아까 언급한 크루즈 미사일 기억하시죠? 샘프티가 이를 격추할 수 있어 새 시스템 8대 도착은 우크라이나의 큰 소식입니다. 샘프티 시스템은 무인 항공기 격추에도 쓸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가 이를 그렇게 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크루즈 미사일보다 약한 무기를 상대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샘티 표준 미사일은 약 100km, 즉 62마일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어 이 시스템은 중거리 위협에 대처하는 데 이상적입니다. 게다가 각 미사일의 폭발물 탑재량은 15kg, 즉 33파운드로 드론과 크루즈 미사일을 파괴하기에 충분합니다. 샘티가 발사하는 아스터 미사일이 고폭탄 탄두이든 파편 탄두이든 상관없이 말이죠. 미사일 자체 무게인 약 450kg 또는 992파운드까지 고려하면 탄두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위험한 운동 에너지를 가진 위협이 됩니다. 공동 생산 계약을 꼭 기억하세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계약으로 우크라이나는 자국에서 더 많은 아스터 미사일을 생산해 러시아 미사일에 대응하는 방공망 공급 문제를 2026년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영상 초반에 언급한 익숙한 장거리 무기로 다시 돌아가게 합니다. 주에 깊게 보셨다면 그 무기가 무엇인지 이미 아실 수도 있습니다. 미라주 2000의 성능을 말할 때 언급했던 무기인데 마치셨나요? 스칼프라고 답했다면 자신을 칭찬해도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앞서 언급한 다른 시스템과 공동 생산 프로그램이 모두 이미 확정됐다는 것입니다. 스칼프 미사일의 공급은 여전히 논의 중에 있다고 페도로프가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텔레그램 게시물에서 보트란과의 만남을 설명하면서 장거리 무기, 특히 스칼프 미사일 제공에 대해 별도로 논의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스칼프가 언급됐다는 것이며 이 미사일은 프랑스산입니다. 이 미사일들에 대한 논의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는지는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스칼프도 우크라이나가 프랑스와의 공동 프로그램을 통해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또 다른 무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프랑스가 군사 지원이나 구매로 미사일을 더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스칼프는 우크라이나의 매우 중요한 무기였습니다.
이 무기는 영국판인 스톰 섀도우와 함께 흑해 함대 공격부터 화학 공장과 지휘소 등 주요 러시아 군사시설 타격까지 모든 것에 사용되었습니다. 이 미사일은 다재다능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스칼프 미사일을 더 받으면 일요일 무기의 마지막 장식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미국을 충격에 빠뜨렸고 프랑스가 우크라이나를 얼마나 깊이 지원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이 모든 비용을 누가 부담하냐는 것입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에 따르면 영상에서 논의한 모든 계획 자금은 세이프 디펜스 프로그램 등 여러 출처에서 조달됩니다. 또한 유럽연합 신용 메커니즘에서도 지원이 제공됩니다. 후자의 경우 유나이티드 24 미디어가 언급한 것은 유로존의 금융 안정을 위해 EU가 설립한 유럽 안정 메커니즘, 유럽 안정 메커니즘 1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메커니즘은 본질적으로 유럽연합 국가들이 금융위기를 겪을 때 주로 대출의 형태로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우크라이나는 아직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니지만 프랑스는 그렇습니다. 이런 메커니즘 사용은 우크라이나와 유로존을 더 가깝게 만듭니다. 사프는 2025년 5월 유럽연합 이사회에서 채택된 프로그램입니다. 이 약자는 유럽을 위한 안보 조치, Security Action for Europe를 의미하며 이것이 세이프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힌트를 줍니다. 앞서 언급한 다른 유럽연합 신용 메커니즘과 마찬가지로 세이프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이프는 회원국들이 방위 준비 태세를 신속하게 강화하고 유럽 전역의 방위 산업을 지원하는 인프라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으로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EU는 SAFE 기금에 1,500억 유로, 즉 약 1,780억 달러를 투입했으며 이 자금은 필요한 국가들에게 대출 형태로 분배됩니다. 즉, 우크라이나는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니지만 유럽연합 전용 메커니즘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것도 마크롱이 우크라이나를 위해 방금 한 중요한 일이네요. 프랑스와 우크라이나의 파트너십이 이러한 조치로 유럽연합 전체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 승인이 곧 이뤄질 가능성이 높으며 승인 도장도 이미 준비되고 통합도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가입하게 되면 프랑스가 가장 중요한 방위 파트너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가입하게 될 것입니다. 알고 싶으신가요? 더 놀라운 건 프랑스가 1월 말 우크라이나를 위해 또 다른 일을 했다는 겁니다. 미국은 놀랐고 프랑스는 총알 한 발 없이 이를 이뤘습니다.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의 테러 정보전을 어떻게 이끄는지 알고 싶다면 저희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우크라이나와 유럽 파트너들과의 깊어지는 관계에 대한 더 많은 분석을 위해 The Military Show를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언제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